반갑습니다. 아까부터 봤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 멘트는 또 해줘야 되니까. 사실 여기 내려오면서 진도를 어떻게 나갈까 고민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늘 나갈 진도는 어느 정도 좀 빼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좀 늦었어요 사실. 어쨌든 아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조금 했는데 잠깐 더 일단 한다면 일단은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니까 무조건 1차 과목 중심 4월달까지 1, 2, 3, 4 그래서 1차 과목에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이래야지만 나중에 뭐가 같이 잡히냐면 2차가 같이 잡혀요. 이게 2차가 같이 잡히지 않으면 1차가 안 잡히면 나중에 5월달 되면요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지금은 1차 과목 중심 그리고 교재 읽어라. 아마 민법 선생님 아마 그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은데 무조건 교재 읽어라. 교재 읽지 않으면요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그냥 좀 늦은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구선 선생님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안 알려드릴 테니까 구선 선생님 통해서 전화번호 혹시 알면 뭐 좀 전화번호 또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해서 카톡 아니면 문자로 상담해도 돼요. 저 귀찮게 해도 됩니다. 가끔씩 저는 작년에 다른 학원 수강생이 밤 12시에도 막 카톡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면 답해주고 그때 잠잘 때는 아침에 답해주고 합격했어요. 선생님 귀찮게 하면 합격해요. 네, 선생님을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이제 질문을 하면 나는 몰라서 질문하면 이게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공동이니까 좀 서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일단 하시면 일단 답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진도 나갑시다. 일단 교재를 18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제 과목은 어떤 위치에 있는 과목이라는 거 대충 들었나요? 자, 일단 제 과목은 과목 이름부터 무슨 과목이에요? 네, 자, 정확히 표현하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자, 그냥 기왕 간 김에 자, 앞에 목차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목차 차례라고 나오는 이게 있죠?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찾았나요? 거기 보니까 파트 1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나오죠? 파트 1.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파트 2 하니까 뭐가 나와요? 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나오죠? 파트 3 중개 실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가 일단 정규 학원처럼 이게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오늘 와가지고 선생님 와장창 공부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 요번 1월달과 2월달은 어디 거 할 거냐면 파트 1과 파트 2만 할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 저 맨 뒤에 가면 부동산 경매가 있어요. 경매 파트를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1, 2월 달은 제가 파트 1과 파트 2만 하려고 지금 내려왔어요. 원래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보통 맨 앞에 파트 1이 25문제, 30문제 나와요. 채점 민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파트 2 부동산 거래신고법 이게 한 7, 8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개실무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실무 쪽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좀 기형적인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고 보통 보면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중개실무는 다른 과목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민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시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시법, 개론 뭐 아주 공법까지 다 있어 짬뽕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른 과목에서 안 하는 파트가 경매 쪽이에요.
그래서 경매는 요번에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 경매 파트는 빼고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경매 파트는 민법과 연결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공중에서 법령 파트의 반 이상은 아마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깊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깊게 가지는 않을 거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면 나갈 겁니다. 나갈 거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수업 듣고 일단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암기를 되게 많이 좀 하라고 좀 사실 머릿속에 갖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1차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암기하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오늘 저녁에 가서 일단 암기하고, 까먹으면 좋아요. 까먹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암기해놔요. 나중에 2월, 요번에 일정이, 2월달 일정 바뀐 거, 예, 아니, 4일날이 아니고, 14일에서, 네, 7일로. 일정 혹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지금 14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그 다음날부터 설이에요. 차표도 못 구해, 지금, 14일날은. 예, 그날은 해서 전주로, 일정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일단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냥 몇 가지 암기를 하라 그럴 테니까 그거 암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1차 집중하세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좀 빡시게 한번 좀 돌아갈 거예요. 조금 속도가 좀 빠르고.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에 19페이지, 여기 지금 페이지가 있어요. 요걸 보면서 교재를 갖다가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있는데 18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없는 거 하나 보고 가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는 거 있죠? 자, 법령 하면, 이게 지금 가면서 보자. 펜 눌러서. 이게 왜 사라져 버렸냐? 조금만 한번 봅시다. 그냥 하셔, 뭐. 중단, 여기. 펜. 일단 봅시다. 자, 그 교재 일단 보세요. 교재를 보면, 밑에 그 공인법령 구성 보면, 법령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죠. 찾았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제 법의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적어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공부해줘야 돼요. 그러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합격해가지고, 이제 개업을 해서 일을 하죠. 그럼 법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법 개정 돼가지고 법을 찾는데, 법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도. 그러니까 교재만 열심히 하고, 외국만 열심히 했지, 법 보는 구성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구성이 돼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령이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자, 이 큰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웃라인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쟤네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세부적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웃라인만 짜가지고 그거를 땅땅땅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대통령에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을 시킵니다. 자,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고 표현한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행 뭐라고 적혀 있었죠? 령.
공인중개사법 해놓고 옆에 뭐라고 붙었어요? 두 번째, 시행령 이렇게 했죠. 찾았어요? 시행령? 자,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다? 대통령이 만드는 거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시행령, 그 옆에도 시행령 있죠? 대통령령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한다? 대통령령.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대통령도 지금 바쁘죠? 중국에서 왔나 모르겠다. 자, 대통령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틀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세부사항을 적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아주 세부적인 것은 너네들이 만들어라. 다시 대통령이 그 밑에 사람에게 위임시킵니다. 그럼 대통령의 밑에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장관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내가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건 네가 만들어 라고 위임시키는 거예요. 자, 그 장관들이니까 각 뭐죠? 부서죠. 각 부서.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걸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각각 행정부처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표현한다? 거기 뭐라고 했죠? 세 번째,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을 어디서 만든다 그랬죠? 행정부처에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부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부령. 행정부처에서 만든다. 근데, 자, 봅시다.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앞에다가 누구누구 이름 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행정부처는 어떻게 돼요? 부처가, 우리는 행정부처가 1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표시해줘야죠.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 네, 국토교통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여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법의 구조가 대충 이제 아웃라인이 채워졌나요? 국회에서는 어떻게 만든다? 큰 틀, 아웃라인만 만든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누구한테 위임시킨다? 대통령한테 위임시킨다.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 그런다? 대통령이 만드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시행령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도 바쁘니까 자, 우리가 요만큼만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다시 밑에 사람에게 위임시킨다. 그 밑에 사람 각 부서서 만들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부령. 부령을 다른 말로 거의 뭐라 그래요? 시행규칙.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 문구가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하면 아, 이게 뭐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느낌으로 알아야지만 되죠?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그럼 이게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묶어서 시행을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죠. 근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어디서 각 지역별로 걸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하면 경상북도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울 중심으로 만약에 하면 경북에서 안 맞죠.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너네들이 알아서 정해라 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법을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각 지역별로 자,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법이 있어요. 구미시에서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례라 그랬죠. 들어보셨어요? 조례. 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다. 근데 이 조례가 자, 지자체가 두 가지. 올해 좀 지자체 선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자체 선거 할 거예요. 그러면 광역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가 있죠. 자, 경상북도는 광역이 뭐예요? 여기에는 자, 구미를 중심으로 한다면 광역지자체는 뭐가 되는 거고 광역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경상북도죠. 그래서 이 도를 뭐라 그래요? 누리면 특별시, 광역시, 도. 공법에서 대충 한번 볼 겁니다.
특별시 광시도. 자,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줄이면 시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크게는 뭐가 있고 시도 조례가 있고 작게는 구미시가 있죠. 구미시에서도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기초지자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기초지자체? 시, 군, 구라 그러죠. 그래서 조례는 두 가지. 시도 조례와 그 다음에 또 시, 군, 구 조례가 있다.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조례는 시험지 안 나오죠. 지역별로 다르니까. 예,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게 법을 공부하는 기초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 봅시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이 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6개를 일단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6개를 정해놓은 부분에서 이 용어는 이렇게 쓴다라고 범위를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개란. 자, 중개 뭐야? 자, 일단 19페이지에 중개. 찾았죠? 근데 그 후에 용어, 정의 법조문이 있고 밑에 본문이 있거든요. 법조문을 보지 마시고 본문 보세요. 19페이지 그 가운데쯤 중개의 하는 부분 있죠? 계속 그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자, 중개란, 자,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장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를 친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됐죠.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노랗게 해놨죠? 이렇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알선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개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전에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중개가 뭐예요? 국어선서적 개념. 우리가 중개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중개. 네, 중간에서 그렇죠. 가교 역할. 소개시켜준다. 자, 중개를 국어선서적 개념으로는 소개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개. 혹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있죠. 알선. 알선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중개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가운데서 얘와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 법에서 중개는 뭐를 소개시켜 주느냐? 자, 중개 대상물을 소개시켜 줘요. 자, 그럼 중개 대상물. 여러분들 교재 보면 중개 대상물 부분이 뒤에 일단 잠깐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개 대상물은 저쪽 뒤에 나오고,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쓰는 게 조금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익숙치 않아 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해주지를 못하겠네. 펜색. 살림판. 여기 있겠다. 그거, 아니다. 그럼 사라져버리죠? 원래대로 한번 이거 켜보세요. 이게 PPT랑 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일단 합시다. 아닌데? 아까 잠깐 했었잖아요. 됐다. 여기죠? 얇은 펜. 됐어. 펜. 끝장펜. 매직펜. 얇은 펜. 이거 갖고 갑시다.
이게 연습용 완전히 하면서. 자, 봅시다. 오, 조금 되네. 자, 이때 중개 대상물은 뭘 하냐. 조금 안 보이더라도. 자, 토지. 자, 한번 써보세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있고, 자, 임목,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뒤로 가면 안 된다 그랬지. 자, 공장재단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대충 해봅시다. 자, 토지. 자, 그대로 불렀어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입 설립자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보세요. 지금 부동산 학개론은 이번 주 안 했나요? 했어요? 수요와 공급까지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부동산 학개론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맨 앞부터 했어요? 네. 이거 들어보셨겠네요? 준부동산. 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우리가 이 두 개를 뭐라고 표현하고 협의의 부동산, 일반적인 부동산이죠. 거기다가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의제된다 그래서 의제부동산 혹은 또 준부동산을 표현하죠. 그 준부동산 중에서 자, 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세 가지만 중개대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중개는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중개는 뭐에 대한 걸 얘기한다?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냐면 부동산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법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만 해당된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게 뭐 있어요? 소개시켜주는 거. 우리가 여기 보통 보면 이게 중개하면 소개한다 그랬죠? 소개해주는 거. 건물 있고, 그런 거 말고. 자, 우리가 이거 말고. 우리가 밖에서 소개해준다는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게 뭐 있을까요? 사람. 네,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소개시켜주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직업 소개서. 이거를 직업 중개라고 그래요. 법적 용어로. 그 다음에 또 사람 중에서 또 소개시켜주는 거 있죠.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이걸 뭐라 그러죠? 소개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결혼 상담소.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결혼 중개라 그래요. 이것도 법적 있어야 다. 자, 그러면 직업 중개라든가 결혼 중개라든가 혼인 중개를 하기도 하고 결혼 중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자,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 이 법상의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죠. 이 법상의 중개는 이것만 중개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이거가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고 이 법. 자, 여러분들이 법 배우는 이게 뭐죠, 지금?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를 결혼중개라 그랬죠? 그 법이 따로 있어요. 예. 무슨 법이냐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여기도 중개업이 나와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관심 있으면 나중에 보세요. 제 수강생 중에 지금 부동산 하면서 경기도 이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동산 하면서 저기 이거 만남 있죠? 네.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별도의 법이 적용된다.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어를 정의를 배울 때 이게 되게 이 파트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 뭐에 대한 거?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 해당된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라지 전체 삭제.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일단 기억할게요. 자,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매매의 거래 당사자 누구예요? 이거 완전 기초적이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거 안 물어보면 안 돼. 욕 들어보면 다들 아니까.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매도인, 매수인도 알려줬어야 돼요. 매도인이 누구고요, 매수인 누구예요. 지금 이제 매도인, 매수인 다 알죠. 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거를 알선하는 거. 자, 그 밖에 권리실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도 자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들이 저당권, 전세권 이게 중개대상 권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선하는 거다. 이법수 중개는. 자, 그래서 자 중개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일단 전체적인 이해하고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암기 하나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어떻게 쓰죠? 요거죠, 요거. 아니, 아까 넘어갔었어요. 잘 넘어갔었죠? 잘 넘어갔었는지? 마우스, 저기 마우스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마우스를 해서 넘겨야죠, 뭐. 아, 이게. 마우스를. 오, 왜요? 이게 왜 말을 안 들어? 아, 됐네. 됐어. 자, 예. 자, 일단 두 번째 용어정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용어정의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어차피 조금만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여러분들 같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 그래요.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이제 중격이란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격.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중격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장펜, 형광펜. 자, 그래서 봅시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해야지 뭐.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업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중개라는 개념에서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 중개라는 개념에서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부동산. 그렇죠. 중개라는 개념, 이 법에서 중개는 결국 뭐다? 부동산 중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배우는 중이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는 아까 소개시켜주는 거라 그랬고, 업은 그럼 뭘까요? 업은 흔히 뭐 직업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아주 단순하게 업은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무조건 업은 여기서는 뭘로 생각하시나?
장사하는 거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응. 장사꾼 하면 좀 그렇죠? 그래도 장사꾼인데 뭐. 그치? 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장사한다. 그 장사의 기본적 조건. 자, 일단 이 중개의 조건으로서는 의뢰가 있어야 되죠. 팔아줘, 사줘. 이거 팔아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의뢰가 있어야 되고, 자, 장사의 조건 두 번째, 보수입니다. 돈 받아야 돼요. 만약에 돈을 안 받고 만약에 돈을 안 받고 중개를 한다면, 소개시켜준다면, 이제 무료로 하는 거죠? 이건 업이다, 업 아니다? 무료라는 것은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보수를 받지 않고, 일단 아직까지 보수 안 받았습니다. 소개는 시켜줬어요. 근데 보수를 받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를 안 받았다. 그럼 이건 업이 아니라 그래요. 왜? 아직까지 뭘 안 받았으니까?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업으로 해야 된다. 업으로. 자, 그럼 업은 뭐예요? 계속적. 자, 계속적. 그 다음에 반복적 개념입니다. 자, 다시. 업은 뭐 한다? 계속 반복적 개념이다. 계속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중개업은 의뢰받고, 뭐 받고요? 보수받고, 업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안 한다면, 계속하는 게 아니라면, 우연한 기회, 교재 그 내용 있을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만약에 소개시켜주고 보수를 받았다. 보수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했다. 이거 업이다, 업 아니다? 네, 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오늘 암기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 암기사항 뭐였죠? 중개란. 네. 이제 조금씩 익숙해진다, 이 기계에. 기계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23페이지 보세요. 기계는 참 좋은데. 끔찍한 게 좋은데. 자, 봅시다. 개업공개사. 자, 지금, 아까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두 번째 용어정이. 공인중개사는? 입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 다음 해보세요. 네, 그 페이지. 중개업이고. 공인중개사 바이오 있죠. 네. 네, 입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거 공인중개사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개업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개업공개사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무식하게 이 글자 그대로 한다면 공인중개사로서 뭐 한 사람이에요? 개업한 사람이 참 그렇게 표현하면 편한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는 자,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야 된다?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자격을 일단 우선 뭐 해야 되고? 취득해야 되고. 당연히 자격 취득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 등록은 소위 말해서 행정관청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사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어떤 업종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고 어떤 업종들은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업종은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등록과 허가와 자, 이 개념 한번 잠깐 볼까요? 허가와 등록 한번 봅시다. 허가는 이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 요건을 갖추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허가 업종은 거의 보면 담당 공무원의 칼자루 위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잖아요. 근데 허가 신청하죠. 아, 저기는 동네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이게 허가 못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재량적이라 그래요. 누구의 재량권이 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자, 근데 등록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조건은 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등록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속적. 자, 이건 재량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라 한다? 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허가업종과 등록업종. 자, 요 가까이에는 허가업종 뭐 있어요? 혹시 아는 허가업종? 주점. 네, 식당은 신고업종이에요. 영업신고만 하면 돼요. 주점이 이제 단란주점.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자, 이런 것들은 허가업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업 뭐 이런 거 있죠? 자, 병원도 허가업종으로 알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런 허가업종은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고 조금만 느슨하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허가업종이 대부분 많아요. 옛날에는 숙박업도 허가업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언뜻 듣기로 등록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등록업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숙박업이 허가업종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등록업종은 요거보다 약간은 낮은, 그래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아주 규제가 허가처럼 강하게 필요치 않은 거. 그 다음에 아주 규제가 약한 것은 뭐예요? 신고업종이죠. 영업신고만 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업신고만 하면 돼요. 소위 말하는 일반 음식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다? 이제는 행정관체 나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부분이에요. 등록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설 등록하는 방법도 일단 공부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자, 이제 부칙 개업공개사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이 뭔지는 대충 들어봤죠. 뭐 우리가 흔히 주식회사 뭐 이런 것들 법인이죠. 근데 그래서 일반 법인은 그런 이제 법에 의해서 조금 이따 등록 기준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무슨 법 배우는 중? 네, 가끔 제가 번지수를 갖다가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배울 과목이 좀 무슨 과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게 일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명 특수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네요.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면 결국 중개사법 말고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안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맨 밑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법이 쭉 나오죠.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세 번째 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있고, 그 다음에 농협, 지원활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 이렇게 있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3, 4월달 강의할 때 조금 이제 할 거고, 자, 지금은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 얘네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농업협동조합이죠? 혹시 조합원 계세요? 안 계세요? 농협. 그럼 이 조합원들은 뭐예요? 누가 조합이에요? 조합원. 조합이니까 조합원이 있겠죠? 농협의 조합원은 농민들이죠. 그럼 농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뭐 있어요? 토지. 그걸 좀 좁히면. 자, 전답을 흔히 뭐라 그러죠? 농지. 그래서 얘네들은 농지에 대해서만 중개해 줄 수 있어요. 농협은.
자, 그럼 산림조합 있죠?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뭐예요? 예, 임야. 그 임야 산주들 있죠? 산주들이 모인 조합이 산림조합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부동산이 뭐였어요? 예, 임야. 그래서 얘네들은 임야만, 아까 임목이라는 것도 있지만, 임야를 중개해주세요. 다른 건 중개 못해요. 얘네들이 뭐 아파트 중개는 이거 못합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중개를 해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자, 얘네들을 일명 뭐라 그런다? 특수법인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얘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죠? 자, 부채기한 개업중개사. 자, 여러분들 교재해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23페이지에 가운데쯤에 개인인 개업중개사 있죠? 동그라미 1번. 찾았나요? 거기에 뒤가 보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라는 분 있죠? 그 밑을 쭉 한번 쳐놓으세요. 중개업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렇게 했어요. 이 부칙은 어떤 사람이냐? 자,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다. 자, 얘는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자,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판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자, 일단 민법을 좀 공부했으니까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간주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뭐뭐로 본다? 간주.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추정은 바뀔 수 있지만 간주는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얘는 자 이제 적어놨나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얘는 누구냐? 자,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얘 등록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한 사람이죠. 안 한 사람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오늘 제가 사실은 역사 공부부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뺐어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이 85년도부터 나옵니다. 85년도 1회 시험 나와요. 근데 그 이전부터 부동산 소기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중개업을 해오고 있던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나오죠. 그럼 너 이제 그만둬라. 자격 없는 사람한테 너 그만둬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비록 뭐는 없어도 자격은 없어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인정해 준 사람. 이 사람이 부치기한 개업중개사예요. 그럼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어 없어요?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옛날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에게 인정만 해준 거예요. 인정만. 그래서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다. 다만 법적으로 등록을 어떻게 한다? 법적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점차 어떻게 된 사람? 점차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신규로는 안 되고 인정만 해주는 사람이죠. 점차 소멸하는 사람. 그러나 얘는 어떻게 된다? 아직까지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있답니다. 그래도 많은 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부동산 간판 이렇게 보시면 혹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라는 간판 혹시 보셨어요? 지나가면서. 그렇지, 거의 없어져. 저도 이제 어쩌다가 한 개씩 봐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는 간판이 있으면, 이 사람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이제는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어릴 적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꽤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점차 이 사람은 소멸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기억을 또 해놓고, 그러면 일단 개업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등록한 자다. 얘가 있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또 넘어가야죠.
소속공개사 죽여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야? 개업 공개사는 이 법에서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했죠. 등록한 자. 근데 얘와 얘를 잘 보세요. 소속공개사는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 소속된 이렇게 됐죠. 개업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소속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아까 개업공개사는 사장입니다. 사장이고 얘는 그럼 뭐겠어요? 직원. 네, 직원이죠. 직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전.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자,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취직한 사람이고 얘는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걸 용어로다가 만들어 놓으면 참 편할 텐데 자격증 가지고 취직한다 그러면 좀 경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좀 유식하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자, 봅시다. 누구에 소속된? 개업, 공인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 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자격증 가지고 취직했으니까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취직했으니까 사장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갔다 와라 갔다 와야죠. 자 그럼 얘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격증 없다는 표시가 여기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한 내 일반 소문도 단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죠. 단순하게 뭐 하는 거예요? 보조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얘와 얘 이렇게 두 가지. 자, 얘는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얘는 어떻게 한다? 단순하게 보조만 할 수 있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용어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나중에 얘는 수행할 수 있고 얘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만 하면 돼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용어의 정의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암기해 놓을 게 두 개.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머릿속 지금 이 중개사법 다 지금 머릿속에 다 집어넣지 못하죠? 왜? 민법 해야 되니까. 결혼해야죠? 네.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 중개사법 중요하지 않아요? 민법과 개론이 받치는 상태에서 중개사법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개사법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맞으면 좀 뭐예요? 앞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두 가지. 오늘, 이번 시간은 두 가지 체크하라 그랬죠? 자, 그거는 이제 다 3월 달에 여러분들도 하나 또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죠? 네. 쉬었다 합시다.